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육식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입니다. 영어 제목은 비욘드 비프고요. 이 비프, 소고기죠. 소고기 건너편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의, 우리가 보는 소 또는 소고기의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그래서 이 책의 한 절반은 소에 대한 예전부터 아주 오래된 전설에나 있을 법한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책이 나온 지는 조금 됐으니까요. 근데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더 이렇게 아직까지는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이 채식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이 소가 가지는 또는 소와 인간의 그 역사,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예전보다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빅데이터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이런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인지 이 환경에 대한 이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요. 이 또 환경의 또 일부분에 해당되는 채식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식, 비건이라고 순수 채식을 하시는 분을 포함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 비건, 이제 채식주의자의 종류가 많잖아요. 아예 먹지 않는 사람, 빨간 고기만 먹지 않는 사람, 그다음 육고기만 이제 닭고기 같이 먹지 않는 사람, 어떤 분들은 달걀을, 치즈 이런 걸 드시는 분도 있고, 그것까지도 안 드시는 분들, 생선 드시는 분들, 안 드시는 분들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 채식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한국에서도 한국은 이제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해요. 근데 0.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점점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고요. 제가 있는 이 밴쿠버가 있는 캐나다의 BC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가 있거든요. 거의 이제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한 7% 정도까지 채식주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한 1, 2년 전의 통계고요. 그 다음에 이 소득 수준이 높고, 그리고 젊을수록 이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35세 이하의 소득이 연봉으로 12,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고소득자에게는, 이게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고소득자에게는 거의 40%에 달하는 채식주의자 비율이 있다고 하거든요.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환경과, 또는 이제 소를 안 먹게 되면 또 채식의 이야기가 같이 나와서 꺼내게 됐습니다. 이 책의 머릿말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의 수는 12억 8천 마리로 추산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까지 통계를 보면은 이미 15억이 훨씬 넘었고요. 지금 16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소의 사육 면적은 전 세계 토지의 4분의 1을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토지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25%를 넘기고 있고요. 그들은 수억 명을 넉넉히 먹여 살릴 만한 양의 곡식을 먹어치우고 있는 거죠. 소가. 소의 무게를 전부 합치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무게를 능가합니다. 이 소의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것도 빠르게,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혼란을
엄청나게 주고 있죠. 열대 우림이 파괴되는 주요한 원인이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남부 목장지대에 그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의 주된 요인입니다. 축산 폐기물이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소가 내뿜는 메탄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잠재적인 가스로 지구 대기에서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구를 포함해서 이제 여타 가축, 돼지, 소, 양, 이런 거, 닭, 양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여타 가축들은 이게 미국인이 쓴 미국 책이 기준이니까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물의 70%를 소비합니다. 가축이 곡물의 70%를 소비하는 거죠. 이 책은 이 예전 책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책인데 감안을 하시고, 지금은 수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전체 곡식의 3분의 1입니다. 이 3분의 1을 이 소와 다른 가축들이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에서 허덕이고 있죠. 참 아이러니입니다. 분배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치적 분쟁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 적대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웃긴 이야기입니다. 이 배고파서 죽는 사람보다 선진국에서는 이 소를 이 육류들을 사료로 키우잖아요. 특히 쇠고기 과잉 섭취로 인해서 생긴 질병, 이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배고파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일본 사람들은 곡물로 사육된 소고기를 탐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고기를 원하고 있죠. 때문에 풍요의 질병이라고 말하는 심장발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병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숫자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배고파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가 지구의 생태계와 그리고 운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것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죠. 오히려 이것을 감춰야만 소의 산업은 쉽게 얘기하면 소로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소뿐만이 아니고 소를 넘어서 이 책 제목이, 영어 책 제목이 비욘드 비프잖아요. 소고기 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자본과 그 알력들이 이 책에서 샅샅이 까부수고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것 뿐이겠습니까? 소에 관한 기록을 처음부터 봅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꾸준히 숫소와 암소 신들에게 기도를 올린, 예전부터 소는 너무 좋은 동물이었죠. 가축이었죠.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줬고요. 하나 버릴 게 없다고 하잖아요. 털까지 하다못해. 그런 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많이 있습니다. 소는 가장 오래된 이동 재산이면서 동산이죠. 부동산이 아니라 반대 개념인 동산. 많은 서구 문화에서 교환의 매개물로 예전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소를 막 우러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격화됩니다. 소를 신으로 보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서양에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이
경쟁 업체라고 해야 되죠. 종교를 비즈니스로 봤을 때 이 경쟁 업체가 이 모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때부터 이 나온 또 악마의 상징이 소의 뿔을 하고 소의 꼬리를 하고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뤄졌다는 그런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1부에서 이 3부까지 이 책은 이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이 양이 서구 문명의 소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고찰이 다뤄지고 있고요. 4부로 가면은 배부른 소떼와 굶주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 곡물이 인간을 위한 식량에서 가축을 위한 사료로 전환되는 것은 부의 재분배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에 속한다. 그것이 인류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엄청난 인간 비극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검토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부로 가면은 소떼와 위협받는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소떼가 또 축산단지죠. 현대적인 축산단지가 초래되는 환경적인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온갖 생물과 생화학에 악영향이 되고 있고 일반 대중들은 환경위협 하면은 보통 자동차 배기, 공장 폐수, 독성물질, 방사성물질 이런 걸 먼저 떠올리겠지만 이 현대적인 축산단지가 환경 파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밝히고 있고요. 6부로 가면은 육식을 즐기는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서구 사회에서 축산단지들의 심리학과 육식 생활의 정치학을 검토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우리 어릴 때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만 소를 부둣간에 걸어놓을 때 머리도 걸어놓고 몸뚱아리를 전체 걸어놨죠. 생명체를 다룬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조금 징그럽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전혀 아닌 분도 있지만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사람의 심리를 이 축산 단지들이 파악하게 됩니다. 소를 생명의 시체가 아닌 덩어리가 살아있었다라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 슬라이스 썰어가지고 팩에 담고 랩을 씌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생물체라는 느낌보다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제품이 되는 겁니다. 공장에서 찍어 나온 과자처럼, 라면처럼. 그게 엄청난 그 수요의 폭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죠. 생명에 대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소나 돼지나 닭들이 도살당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거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많은 수가요. 그리고 또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먹긴 하겠지만 한동안은 그 쇼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하죠. 이 예전에 그 팩에 썰어서 담아져 있을 때가 아니라 그냥 머리 자체가 걸려 있고 몸뚱아리 자체가 거꾸로 매달려 있을 때 그때는 일부의 사람이긴 했지만은 좀 징그러운 음식을 다 해놓고 나면 모르지만 징그럽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들이 음식을 해놓고는 맛있게 먹지만 실제로 한 번도 이렇게 생고기를 잡아보지 않은 사람은 핏덩어리 있는 고기 덩어리 자체를 칼로 이렇게 대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물며 이것을 도살을 내가 직접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절반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차라리 먹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눈을 딱 감고 맛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덮어두는 거죠. 이게 뭐 동물을 사람에 비유하기에는 그렇지만 비유한다면 살인을 시키는 입장인 거죠. 내가 도살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지만 그 결과는 즐기는 거죠. 그 살인자들을 살찌우는 사람, 용인하는 사람은 바로 제가 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아마 그것만으로도 육식을 많이 줄일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고기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겠죠. 그것을 최대한 감춰야 되고 그것보다 더 맛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죠. 쇼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더 먹음직스럽고 더 맛있고 새로운 레시피로 사람들의 관심과 자극을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은 21세기에는 인류가 육식 문화를 극복해야 한다 하고 주장합니다. 만약 지구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날로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지구상에서 축산단지를 해체시키고 인류의 음식에서 육류를 제외시키는 것이야말로 향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식단에서 육류를 제외시키는 것은 인간 의식의 역사에서 인류학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식 문화를 넘어서야만 인류를 위한 새로운 과제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생태계 보호, 인간에 대한 영양 공급, 지구를 공유하는 다른 생명체들의 안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육식을 지향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 책을 저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책 끝무리에 가면 다른 육식은 고소하고라도 이 소라도 먹지 않아 보자 라는 말을 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육류보다 소가 단위 이 그람당 먹는 양이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아까 그 세계의 곡물 생산의 3분의 1을 이 가축들이 먹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소는 옥수수를 100푸대를 먹어야 소 몇 그램이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소 100g을 얻기 위해서 옥수수가 100개가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닭은 돼지는 100g을 얻는데 소보다 훨씬 작게 든다고 합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준. 그리고 닭은 또 똑같은 그람수를 얻기 위해서 돼지보다 적게 사료를 먹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소가 엄청난 사료를 먹고 있고요. 또 미국 얘기만인 게 아니라 한국의 소들이 풀을 뜯어 먹고 사나요? 물론 집 옆에 초지가 있으면 간식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한우라고 하더라도 사료를 먹습니다. 그 한국의 그 소의 소가 먹는 양을 한국의 토지에서 충당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땅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럼 어디서 오느냐 하면 땅 넓은 나라에서 수입해다가 쓰잖아요. 땅 넓은 나라라고 하면 미국, 호주 이런 데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숲의 지대죠. 남미라든지 넓은 지역에 그 천연 초지 또는 숲, 아마존 또 마찬가지일 거고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료를 만들기 위한 농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만 깊이 이제 들어가 보면 한국 소는 안 그래. 우리는 미국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결국은 이미 세상은 다 연결돼 버렸습니다. 미국이든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칠레든 이게 서로 연결돼 있고요. 이 소도 이 국경을 넘어서 거래가 되고 또 소를 재배하기 위한 환경도 국경을 넘은 것입니다. 점점 더 거대한 자본들이 환경을 망치고 있고 또 환경뿐만 아니라 정말 그 소들이 어떻게 그 거대 축산 단지에서 지내고 있나, 어떻게 생명체잖아요. 살고 있나. 소의 눈을 보신 분들은 소의 눈이 얼마나 깊은지 그런 이야기나 책이나 시도 많잖아요. 소 눈을 보면요.
이 소가 그렇게 덩치가 크고 무서운데, 실제로 소를 많이 안 접해 보신 분들이 소를 시골에 가서 또는 어디 소를 볼 수 있는 곳에 가서 소를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 크기하고 이 육중한 몸매 때문에 겁을 좀 먹습니다. 선뜻 다가가기가 힘들죠. 근데 생각보다 소가 순하고, 그리고 소의 눈을 이렇게 한참 쳐다보다 보면 그 큰 덩치와 힘이 사르르 녹아들 정도입니다. 너무 착하게 생기고 순하게 생기고 눈이 예쁘거든요. 근데 그 눈을 가진 소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래도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소는 낫습니다. 외양간에 들어가 있는 소는. 거대 축산업이 축산단지에서 이 육으로 고기를 팔기 위해서 키워지는 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열악한 조건에서 소위 학대를 당합니다. 고기만 키우기 위해서. 요즘은 그 개, 식용개 뭐 이런 것들로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시고 분노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소에 대한 소뿐만 아니겠지만요, 닭도 마찬가지고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생명체에 대한 학대 문제도 엄청난 문제의 거리거든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고요. 실제로 이걸 많이 가려놨습니다만 눈에서 보이지 않게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지금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알리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감추려고 하는 힘이 더 크지만 점점 깨어날 수밖에 없고 깨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들을 알리고 사람들을 깨닫게, 깨우치게, 깨어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뭐 유튜버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소를, 이 책을 보고 난 뒤이기도 합니다만, 어느 시점에 소라도 안 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게 벌써 한 7, 8년 정도 돼 가고요. 바로 이제 돼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렇게 딱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딱 끊어야 되겠다고 마음이 독하게 마음 먹지 못하고, 일단 소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소를 끊고 돼지를 끊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또 닭고기도 끊고, 그러다가 이제 달걀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고 이렇게 지내게 됐거든요. 저도 정말 고기를 좋아하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고기와 이렇게 야채를 같이 이렇게 된 음식들, 볶은 음식들이나 이런 음식들에 고기만 쏙쏙 골라 먹는 그런 그 아기 입맛이라, 어린이 입맛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쌈도 잘 안 사 먹던 그런 이제 저도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육류는 먹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못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이 비욘드 비프죠. 소고기 뒤에 있는, 육류 뒤에 있는 이 무시무시한, 정말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접하고 관심을 가지고 찾다 보면, 직접 보게 되면 저 같은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채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기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뭐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원리 또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마다 판단하는 건 다르겠지만, 그런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의 비욘드 비프죠. 소 뒤에 있는
이것을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의 역사를 보다 보면 약간 이 기독교적,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다라고 보통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맹목적이신 분들은 무조건 귀를 막죠. 악마의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회에서 점점 깨지고 있잖아요. 하나만이 진리가 아닌데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죠. 나만 옳고 너희는 틀리다라는 거. 아마 법정 스님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종교의 그 지도자들, 위인들 또는 이야기들을 추천 도서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육식을 하는 그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고 연구하고 생각해 본 뒤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